미국 증시 곧 폭락. 버핏 지수가 보내는 단 하나의 경고. 미국 증시 곧 폭락. 버핏 지수가 보내는 단 하나의 경고. 인트로. 워런 버핏이 시장의 온도를 잴 때 거의 유일하게 본다는 그 지표, 버핏 지수가 마침내 20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최악의 거품 붕괴로 기억되는 2000년 닷컴 버블 직전보다도 아득히 높은 수치인데요. 말 그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에 발을 디딘 겁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과열 구간에 들어선 걸까요? 아니면 AI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뿐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버핏 지수가 외치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뜨거워진 우리 한국 시장의 상황과도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섹션 1 시장의 열병, 버핏 지수가 대체 뭔가요? 버핏 지수라고 하니 워런 버핏이 직접 만든 지표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버핏이 2001년 한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단일 척도라고 언급하면서 유명해졌고 그때부터 그의 이름을 따 버핏 지수로 불리게 된 거죠.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나라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가치, 즉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경제 규모인 GDP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 전체가 버는 돈에 비해 주식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가성비 지표인 셈입니다. 보통 이 지수가 80% 아래면 저평가, 80에서 100% 사이는 적정 수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100%를 넘기 시작하면 고평가, 즉 거품 이야기가 슬슬 나오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버핏 지수는 100%는 물론 200%마저 훌쩍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과거 버핏이 200%가 넘으면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다고 직접 경고했던 바로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이 비싸다는 걸 넘어서 현실 경제와 주식시장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섹션 2 2000년 닷컴 버블이 돌아왔나? 과거와의 비교. 버핏 지수가 200%를 돌파한 지금 자연스럽게 2000년 닷컴 버블을 떠올리게 되죠. 당시 버핏 지수는 가장 높았을 때가 약 14만 150%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그때도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세상을 뒤집을 거라는 기대감에 기술주들이 터져나갔죠. 너도 나도 묻지마 투자에 뛰어들었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지금의 AI 혁명에 대한 열광과 특정 주식으로의 쏠림 현상, 그때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죠. 2000년 닷컴 기업들은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만 있었지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는 드문 유령 기업이 많았습니다. 반면 지금 시장을 이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상상하기 힘든 현금을 벌어들이는 초우량 기업들입니다. 이들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과 탄탄한 수익은 과거의 거품과 지금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즉, 이번에는 다르다는 주장에도 꽤나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섹션 3 진짜 위험은 바로 우리 발밑에. 한국 시장의 충격적인 반전. 그런데 모두가 미국의 높은 버핏 지수만 걱정하는 사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더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국 시장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버핏 지수는 100% 근처를 맴돌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저평가됐다는 말까지 들었죠. 하지만 2026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버핏 지수가 무려 180%를 돌파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최근 일부 분석에서는 200%를 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이 4,700조 원을 넘어설 동안 명목 GDP는 2,600조 원대에 머무르면서 생긴 일입니다. 미국의 높은 지수는 글로벌 기업들의 압도적인 실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되지만 한국의 지수 급등은 GDP 성장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특정 분야로 돈이 쏠리며 나타난 과열이라 더 걱정스럽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 증시를 전형적인 버블 사례라고 콕 집어 경고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어쩌면 우린 지금 미국 증시보다 우리 발밑에 한국 증시를 더 걱정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섹션 4 전문가들의 전쟁. 누구 말이 맞을까? 이렇게 극단적인 신호 앞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섭니다. 한쪽에선 역사는 반복된다고 외칩니다. 버핏 지수처럼 검증된 지표들이 명백한 위험을 알리고 있으니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경고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작은 바늘 하나가 이 거대한 거품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쪽에선 세상이 변했다고 맞받아칩니다. AI가 이끌 생산성 혁명,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빅테크의 특별함, 그리고 예전보다 낮아진 금리 환경이 지금의 높은 가치를 정당화한다는 거죠. 그들은 버핏 지수 자체가 구시대의 낡은 잣대일 수 있다며 시장의 눈높이가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외침은 단순한 희망이 아닌 세상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셈입니다. 이렇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 장세.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섹션 5 혼돈 속 한 줄기빛. 버핏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재미있는 건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힌트를 버핏 본인이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너무 비싸다고 모두가 걱정하는 지금, 버핏은 정말 모든 주식을 팔고 현금만 들고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는 역대급 현금을 쌓아두고 시장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주 신중하고 까다롭게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버핏이 비밀리에 대규모로 사들여 화제가 된 주식은 바로 보험사 처부처부였습니다. 또한 그는 쉐브론 같은 에너지 기업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죠.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시장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AI나 기술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꾸준히 현금을 만들고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힘이 있으며 경기가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사업을 가진 기업들이죠. 버핏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시장 전체가 비싸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위험한 건 아니라는 것. 그는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폭락을 예언하고 시장을 떠나는 대신 어떤 폭풍 후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배를 골라 담고 있는 겁니다. 컨클루전. 오늘 우리는 버핏 지수를 통해 미국과 한국 증시가 역사적인 과열 구간에 들어섰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닷컴 버블과의 비교를 통해 지금 상황에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살펴봤고, 엇갈리는 전문가들 속에서 버핏의 실제 투자를 통해 위기 속 기회의 힌트도 찾아봤습니다. 결국 버핏 지수가 우리에게 보내는 진짜 경고는 당장 다 팔고 도망쳐라가 아닙니다. 이제 묻지마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어떤 기업이 진짜 돈을 버는지, 그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 가치에 비해 합리적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때라는 뜻이죠. 시장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맞추려는 시도는 어쩌면 신의 영역일 겁니다. 하지만 다가올지 모를 파도에 대비해 내 자산을 지켜줄 튼튼한 방주를 만드는 것, 그건 지금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아닐까요? CTA.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미국과 한국 시장,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해시태그 버핏지수, 해시태그 코스피 코스닥, 해시태그 한국주식, 해시태그 시가총액, 해시태그 GDP, 해시태그 주식시장, 해시태그 고평가, 해시태그 경제분석, 해시태그 투자전략, 해시태그 재테크, 해시태그 코스피, 해시태그 코스닥, 해시태그 장기투자, 해시태그 주식공부.